그래. 그 이제 일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겠지만 지금 오늘 와가지고 그 특강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은 학교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지금 문제가 뭐 그 아주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따로 안 냈고 문제집에서 웬만한 공부하다 보면은 볼 수 있는 문제들로 많이 구성을 했거든. 몇몇 문제들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건너뛰는 문제도 있을 거야. 그건 이해를 하고 또 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끝나고 답안지를 배부를 해. 근데 답안지 방법이랑 약간 다른 방법을 푸는 방법도 있을 거야. 도형 파트 우리가 공부할 게 이번에 닮음 단원하고 경우의 수확률 부분이거든. 근데 닮음 파트는 이제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문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보조선을 엉뚱하게 그어주면은 연산이 엄청 꼬인다거나 답안지 좀 어렵게 풀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보조선 거니까 쉽게 풀린다거나 그런 요인들이 조금 있어.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제 직접 푸는 것보다 나중에 뭐 틀렸던 문제나 좀 어려웠던 문제들은 연습할 때 한번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다시 한번 풀면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도 마찬가지. 여기 경우의 수 그 심한 문제들은 그 고등학교에 나오는 고등학교 1학년 심한 문제하고 또 연결이 돼. 여기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좀 나중에 너희들이 문제를 많이 풀겠지만 꼼꼼하게 한번 풀어가지고 실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자, 일단 문제를 다 푼 애들도 있겠지만 이제 안 푼 애들은 이제 첫 페이지 좀 먼저 보도록 하자. 아이고. 자, 1번 문제 좀 볼게. 우리가 이제 닮은 파트는 그림을 좀 많이 그려줘야 돼가지고 그림 그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자, 일단 1번 문제 푸는데 이거는 일단 우리 80점대 친구들 기준으로 문제 풀게요. 그림을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여기가 10, 여기가 문제 많이 풀었던 애들은 이게 뭐 닮음이 라는 게 좀 보일 거야. 문제에서 닮음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삼각형 ADE하고 AC, B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닮은 게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연습장이나 옆에다가 한번 그려봐. 여기서 뭐 A, B, C는 요 길이가 얼마? 15고 요 길이는 21이고 A, D, E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4네. 10하고 14, 15하고 21. 길이비가 2대3, 여기도 2대3이 되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보이면은 따로 그려갖고 한번 확인을 해봐. 여기도 잘 보면은 여기는 여기까지 길이가 나와 있고 여기는 전체 길이가 나와 있거든. 여기는 여기까지 길이 나오고 또 쪼개갖고 길이를 적었어. 왜? 헷갈리라고. 문제 풀 때 따로 그려갖고 안 보이면 따로 그려갖고 확인하는 것도 괜찮아. 그럼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야. 닮음 B가 몇 대 몇? 3대 2? 오케이. 삼각형 우리 A, B, C하고 삼각형 A, E, D하고 무슨 닮음이야 이거? 닮음 조건 뭘까? 오케이. SAS 닮음이고 닮음 B는 몇 대 몇? 3대 2가 되겠지? 닮음 B가 3대 2면은 넓이 B는 몇 대 몇이야? 응? 9대 4. 오케이. 그러면 다 되지 않았을까?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이쪽 넓이를 S2라고 할게. 문제에서 S1 대 S1 플러스 S2의 넓이 B는 몇 대면? 2의 제곱 대 3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S1 대 S2의 넓이 B는 4대 5가 되겠지. 근데 S1의 넓이를 물어봤고 문제에서 S2의 넓이가 얼마라고? 60이래. 그럼 S1은 얼마? 48 나오겠지? 괜찮죠 여기까지? 문제에서 일단 닮은 B 이용해갖고 넓이 B하고 섞여 있긴 하지만 그 연산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고 문제에서 약간 좀 꼬아는 문제니까 그런 거 약간 돌려놨으니까 넓이 B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괜찮을 것 같아. 출제율하고 난이도 보면은 이거 출제율 닮음만 물어봐도 엄청 자주 나오는 거고 난이도는 약간 좀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따로따로 내버리면은 난이도도 많이 낮아질 거야. 자주 나오는 유형들 닮음인 거 찾고 넓이 B 이용해서 이렇게 넓이 구하는 거 연습을 좀 해두도록 하자. 이해되지? 그리고 2번 문제 2번 문제는 약간 스킵할 건데 그냥 2번 문제는 출제율하고 난이도만 볼게. 2번 문제는 그냥 요거는 이제 사실 80점대, 70점대 애들 문제 풀려고 내는 거고 뭐 출제율 자주 나와요. 뭐 3 난이도 기본 문제라고 봐. 특별히 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문제집마다 있는 문제들이니까 좀 주의하고 2번 문제 풀 때 대신에 그 힌트 하나 주면은 D, E, F의 둘레 길이 구했으니까 D, E하고 E, F 길이를 따로따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둘레 길이 다 한 다음에 대문비 이용하는 게 연산이 조금 더 쉽게 나올 거야. 따로따로 구하려고 하지 마. 그 3번 문제 보도록 하자. 3번 문제 직각삼각형 관련된 문제는 많이 나올 테니까 그 관련된 공식들은 모두 다 외워두고 있어야 된다. 자, 3번 문제 그림 그려놓고 시작할게. 야, 하기 전에 이거 좀 보자. A, B, C. 요거 직각삼각형 관련된 공식 다들 기억하지? 요거 모르면은 당연히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여기서 따질 때 일단 A제곱은 얼마? A제곱은 X 곱하기 C. 그 다음에 B제곱은 얼마? Y 곱하기 C. 그 다음에 H제곱은 X 곱하기 Y. 추가로 넓이 개념 이용해갖고 A 곱하기 B하고 H 곱하기 C하고 똑같고 하나 더 피타고라스 정리까지도 이용할 수 있겠지? 자, 관련된 공식은 딱 튀어나와야 돼. 그리고 요 모양 보면은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하나 더 들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직각삼각형 나오면은 하나 더 생각할게.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심은 뭐가 될까? 외심. 그것도 기억해야 돼. 얘가 빗변의 중심이야. 그럼 얘가 뭐야? 이 삼각형의 외심이야. 맞지?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 사실 문제만 놓고 보면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 높은 게 길이를 뭔가 하나하나 다 계산하라고 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안 나오는 루트 개념이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 자, 문제 볼게. 여기가 12고요.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일단 요 길이 한번부터 구해볼까? AH의 제곱은 12 곱하기 3이니까 36. AH 길이는 얼마가 돼? 일단 6이 되겠지? 첫 번째 요 길이가 얼마다? 요 길이가 6이라고 나왔어요. 두 번째 AM 길이 얼마일까? AM 길이. AM은 M이 외심이야. 그러면은 MA랑 MB랑 MC랑 다 똑같대. 그러니까 얘는 얼마? BC 길이의 절반일 테니까 2분의 15가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문제에서 A 길이를 물어봤는데 우리 요 삼각형을 따질 거야.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인데 요거 약간 그림만 돌려갖고 그릴게. 저 노란 부분만 따로 떼갖고 그리면 A 여기가 M이고 여기가 I 이렇게 되고요. 요 길이는 6이고요. 요 길이가 2분의 15가 되죠.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아까 A제곱은 X 곱하기 C 해가지고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지? 근데 어려운 게 문제에서 얘를 따로 떼내갖고 그려주면은 이게 보여. 그런데 그냥 이 그림을 찾으려고 하면은 직각삼각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찾아야 될지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는 연습장에다가 그림을 그려갖고 문제 푸는 걸 좀 연습을 하자. 그러면 6의 제곱은 얼마? X 곱하기 2분의 15. 36 곱하기 15분의 2 되겠지? 5분의 얼마? 5분의 24. 이렇게 나오겠죠? 야, 출제율 난이도 따지면은 이 문제 점수대 90점대 잡고요. 출제율은 문제집에 어떤 문제집도 있을 거야. 3.5. 난이도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여기서 너희들이 혹시 요 길이 한번 알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문제 풀 때 루트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 풀다가 좀 엉뚱한 숫자들이 튀어나와갖고 좀 헤맬 수가 있어. 가장 좀 빠른 방법, 이거 문제 풀려면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가장 빠를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괜찮을 거고,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런데 웬만한 문제집에 거의 유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풀만한 문제라고 봐요. 야,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뭐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니까 따로 설명 안 하도록 하고, 4번 문제 점수대하고 난이도 보면은 80점대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그 BD 길이 구하는 게 피타고라스가 들어가야 돼.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은 피타고라스 개념 생각해갖고 일단 BD 길이가 5인 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괜찮고요. 80점대고 출제율 난이도 보면은 종이 접는 문제 매번 나와요.
난이도는 구해야 될 게 두 가지긴 하지만 생각보다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 2D 길이 구하는 거는 사실 피타로 구할 수도 있지만 그 닮음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니까 2D 길이 구하는 거는 피타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야, 5번, 6번, 7번, 8번 문제 있는데 5번 문제, 6번 문제 처음 본 친구들 없을 것 같아. 5번, 6번 문제. 6번 문제는 사실 그냥 풀라고 모든 문제도 다 있고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는 게 6번 문제고 5번 문제도 사실 자주 나오는 요인을 안 풀으려고 했는데 그 뒤에 문제 훑어본 애들은 모르겠지만 5번 문제랑 고난이도 1번 문제랑 약간 유사하거든. 그래서 5번 문제는 지금 풀어주고 한번 궁금하면 고난이도 1번 문제 살짝 봐봐. 5번 문제랑 비슷해. 똑같은 문제인데 약간 선을 하나 더 추가한다거나 그러면은 약간 난이도가 확 뛰어, 도형 파트가. 그래서 일단 5번 문제는 한번 풀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 5번 문제도 일단 80점대 기준으로 생각할 거고요. 출제율, 난이도 먼저 얘기할게. 출제율은 자주 나와. 난이도는 요거는 기본 문제예요. 이 문제를 변형해갖고 어렵게 낼 수 있는 건 많기 때문에 한번 차분히 풀어봐야지 응용이 가능하다고 봐. F, G 나오고 하기 전에 이거 필요한 개념이 뭐가 있냐? 혹시 중점 연결 정리 먼저 기억나니? 중점 연결 정리? 어떤 삼각형이 있다. 변에 중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으면 어디? 이 선분의 길이는 미 선분 길이의 절반이고 얘하고 얘는 어떻다? 평행하다. 이게 중점 연결 정리였죠? 물론 그거에 역도 성립이 됩니다. 이 중점 연결 정리가 들어가 있는 문제야. 자, 한번 문제 보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가 6cm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둘게. 그러면은 이런 그림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따지면은 요 길이가 얼마가 될까? 여기가 A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여기 2A. 오케이, 잘했어.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잘라볼까? 요렇게 자르고 아마 요렇게 한번 자를 거고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 요렇게 잘라서 보면은 요 길이도 마찬가지 얼마?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지금 A, F, C 계산해주면 여기가 2A래? 그럼 여기 몇 A 해야 돼? 4A. 여기에 2배니까. 맞지? 근데 4A가 A 더하기 6 더하기 A래. 그럼 2A가 6이고 A는 얼마? A는 3이 되겠네? 맞지? 문제에서는 DE랑 BC랑 구하라고 했지? 요 길이 얼마? 요 길이 6이 될 거고 6이고 여기는 1대 3이니까 요 길이 얼마? 6, 3, 18. 여기는 13cm가 되겠네. D 길이가 6이고 BC 길이가 18cm 될 테니까 두 개 더하면 24cm가 되겠지? 고난이도 1번 문제도 유사한 방법 문제 푸는 거 돼. 여기는 3등분이라 그냥 별거 없지만 또 4등분 정도 되면은 또 약간 좀 안 보여. 문제에서 딱 적당한 삼각형 찾아가지고 중점 연결 정리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6번은 답 얼마일까? 혹시 6번 답 많이 풀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6번 답 얼마일까? 1번 끝. 거의 많이 푼 애들은 그냥 3분의 1이라는 게 좀 나올 거야. 웬만한 시험지마다 다 있는 문제야. 야, 이것도 일단 80점대 기준을 잡고 출제율 뭐 4나 4.5. 난이도는 좀 어중간하게 높은데 왜냐면 안 풀어본 애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푼 애들 입장에서는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가 이쪽이 이런 유형이 돼. 힌트 하나만 주면은 중점이고 연장선이고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보조선 그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풀어봐봐. 웬만한 문제집마다 있기 때문에 따로 풀이는 안 하겠지만 거꾸로 안 풀어준 이유가 필요 없어서 안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안 풀어주는 거야. 알았지? 자, 7번 넘어갈게요. 7번 문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요거는 90점대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게요. 90점대. 출제율이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지만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이고, 아까 내가 답안지랑 풀이 방법이 약간 다르다고 했잖아. 이건 답안지랑 다른 방법 풀 거야. 자, A, B, C, D, E고 항상 보조선을 어떻게 긋는지에 따라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풀 거야. 일단 이거 4가 될 거고,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여기 P였지? BP 대 P2의 길이 비를 물어봤네. 그럼 BP 대 P의 길이 비 따지려면은 사실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렇게 삼각형 잡아가지고 뭔가 나올 것처럼 보여. 틀린 방법은 아니고 그것도 맞는 방법이야. 근데 나는 여기에 평행하도록 요 점을 지하도록 이렇게 그어줄게. 요걸 한번 F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이게 평행하니까 얘하고는 닮음이 돼. 그러니까 두 개가 닮음이기 때문에 BP하고 P2의 길이비는 뭐랑 똑같냐? 여기, 저기 P가 아니겠구나. 여기 D 맞구나. BD하고 EF의 길이비랑 똑같이 만들어줘. 네. 야, BP 대 P의 길이비는 BD 대 EF의 길이비랑 똑같다. 이제 그러면은 D의 길이는 나와 있기 때문에 EF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네? 맞지? 그럼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요렇게 한번 잘라갖고 볼까?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4대 10이지? 4대 10은 EF 대 AD 3. EF 길이는 얼마? 10분의 12. 10분의 10이라고 적을게 일단. 그럼 EF 길이가 얼마라고? 요 길이가 10분의 12가 되겠네. 야, BD 길이는 얼마? 얘가 4고 얘는 10분의 12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나오지? 비례식. 4 곱하기 10대 12니까 10대 3이 되겠지. 여기서 그 답안지 방법은 보선을 이쪽을 거갖고 문제 풀었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따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연산이 너희들 입장에서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쉽다는 게 안 보여. 이쪽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느 방법이 더 쉬울지 아니면은 연산이 어떻게 될지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요거 출제율 꽤 높아요. 시험지 뒤져보면은 길이비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문제 꽤 많습니다. 3대 4나 6대 4 아니라 숫자 바꿔서 내기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도 출제율 좀 높아. 자, A, B, C랑 D, C, E가 닮음이고 A, E와 C, D의 교점이 F라고 할 때 D, F 길이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닮음인 거 문제에 나와 있는 닮음 말고 닮음이 하나 더 있어. 어떤 게 닮음인지 한번 그림 그릴 동안 찾아보고 한번 해봅시다. 문제에서 6하고 3하고 여기가 6이고요 3이고요 5이고요 A, B, C하고 C, E, D가 D, C가 닮음이래요. 야, 그러면은 일단 요 길이 얼마일 것 같아? 닮음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5 맞지? 3대 5는 6대 X. 그럼 요 길이 얼마? 오, 잘했어. 근데 내가 요거 선을 하나 안 그었지? 나중에 좀 그리려고. 야, 여기까지는 닮음이 없는데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다? 그 얘하고 평행한 거 보여 혹시? 네. 얘하고 얘도 평행한 거 보여? 왜? 여기 각도 똑같겠지? 닮음이니까? 이쪽도 각도가 똑같겠지? 닮음이니까? 그러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얘하고 얘 평행선, 얘하고 얘도 평행선이 돼. 그럼 여기 하나 봅시다. 여기서 문제에서
A하고 E 사이에 딱 선을 걷대. 그럼 좀 전까지 닮음이 없는데 닮음이 하나 더 생겼네? 어디가 닮음일까? 요렇게 두 개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 닮음이지? 닮음비가 몇 대 몇일까, 얘들? 닮음비가 몇 대 몇일까? 뭐가요? 여기 두 개 닮음비. 3대 5. 3대 5. 왜? 닮음비가 여기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닮음비가 돼. 맞지? 근데 아까 처음에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비는 3대 5랑 똑같아. 맞지? 야, 지금 얘기한 대로 삼각형 FAC하고 삼각형 FED가 AA 닮음이고 닮음비는 몇 대 몇이냐? 닮음비는 3대 5가 닮음비가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CF 대 FD F의 길이비가 3대 5고 요 길이 두 개가 3대 5고 두 숫자의 합이 10이 되는 상황이네. 우리 그 비례식 이용해도 괜찮은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 배분 있잖아. 그것도 빨리 이용하면은 연산이 쉬워져. 문제에서 DF 길이 구하라고 하니까 비례 10 곱하기 3 더하기 5분의 5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럼 8분의 52니까 얼마? 4분의 25. 요거 출제율 은근 나와요. 난이도는 그 기본으로 잡을게.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요거 두 개 닮음인 게 안 보여. 그림을 한꺼번에 그려놨기 때문에 처음 삼각형만 닮음으로 보이고 요 삼각형이 닮은 게 안 보이고 닮음비가 얼마인지 못 찾게 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처음에 주어진 삼각형을 이용해서 닮음인 거 이용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문제 풀 때 힌트가 돼. 8번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확인 한번 해둡시다. 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9번 문제는 따로 안 풀고요. 출제율,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연산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80점대 기준으로 잡고 문제 풀면은 뭐 출제율 3.5, 난이도 그냥 2.5.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림은 복잡해 보여. 아까 문제 풀었던 5번 문제랑 약간 비슷한 유형이 되는 거니까 9번 문제는 한번 차분하게 풀어보고요. 10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번 문제 한번 읽어봐요. 그림 그리고 있을 테니까. 야, 10번 문제도 나중에 답안지 나올 텐데 이것도 답안지랑 약간 다른 방법으로 풀 거야. 항상 보존을 긋는 게 어떻게 보존을 거줘야지 문제가 쉽게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야 돼. 답안지 방법이 너무 어려우면은 그 방법 말고 문제에서 A, D 대 D, B의 길이비가 3대인데 또 똑같이 3대인 데가 있죠. 원래 뭐 삼각형 A, B, C에서 문제에서 A, D 대 D, B의 길이비랑 A, E 대 E, C의 길이비가 똑같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비랑 여기 대 여기 길이비가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A, E 길이만 먼저 계산해주면 A 길이는 전체 길이가 25니까 25 곱하기 얼마야? 3대이니까 3 더하기 2 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 요 길이가 15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3대 2였는데 A, D, E에서 요건 지울게 이제 찾기 쉽게 여기서 따질 때 여기가 평행선이니까 A, E 대 맞지? D, C의 길이비랑 잠깐만 A, E 대 E, C의 길이비랑 A, F 대 F, D의 길이비도 몇 대면? 3대 2가 될 거고 여기 길이비랑 요 길이비 여기 길이비랑 여기 길이비도 3대 2가 될 거고 또 요거 지울게. 마찬가지 여기 길이비랑 여기 길이비도 3대 2가 되겠지. 문제에서는 G2 길이 구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G2의 길이는 15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2 됐죠?
그럼 얼마? 6cm가 나오겠죠. 야, 그림을 지우고 설명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줘? 한눈에 보이는데. 문제 있는 그림을 쪼개갖고 보면 괜찮은데 전체적인 그림을 한꺼번에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보여. 식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 너희들은 그림에서 몇 대면 몇 대면 이용해서 길이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야, 12번 문제는 따로 안 푸는 대신에 무게중심 관련된 내용 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무게중심 성질 세 가지가 있다. 하나, 첫 번째는 정의에 해당되는 거. 무게중심은 뭐다? 오, 좋아. 우리 비법서 시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최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다. 그러니까 무게중심하고 얘기 나왔으면은 당연히 이 길이가 똑같은 거야. 두 번째, 긴 거하고 짧은 거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3? 짧은 거, 긴 거는 2고 짧은 거는 1이고 아까처럼 전체를 얘기하면 3이 되겠지? 그리고 쪼개지는 삼각형 6개의 넓이가 다 어떻다? 다 똑같다. 12번 문제도 그거 이용한 문제니까 AG하고 G2의 길이비가 AG하고 A2의 길이가 2대 3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는 문제니까 12번 문제는 따로 안 풀고 출제율 난이도 정도만 확인할게요. 출제율 요거는 80점대라고 봐. 좀 자주 나오는데 난이도 그 2.5 기본 문제 2.5 잡는 게 그냥 연산 크게 안 틀리고 한 번 정도 풀어보면은 웬만해서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야, 13번 문제도 많이 풀어보지 않았나 혹시? 13번 문제 혹시 다 몇 번일 것 같아? 웬만하면은 공부했으면은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데 요것도 일단 80점대 잡고요. 요것도 위에 거랑 똑같다고 봐요. 출제율 3.5 난이도 요것도 2.5 문제인데 이런 문제 처음 보진 않았지? 다들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니까 한 번, 두 번 봤을 것 같아. 요거는 다들 대답이 나왔으면은 안 풀어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대답이 안 나왔네. 요렇게 돼 있는데 항상 보조선이 중요하고 보조선을 왜 그렇게 긋냐? 다른 문제 풀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많이 봤어. 다른 문제 풀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많이 봤어. 야, 요 삼각형 넓이는, 요 부분의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지? 그럼 여기 이 부분 넓이는 어떻게 돼? 처음 넓이가 90이라고 하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 이거의 절반이고 요 부분 넓이는 또 그거의 3분의 1이야. 왜? 이 점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맞지? 그럼 여기 넓이 얼마가 될까? 15겠지? 마찬가지. 이쪽 잡아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쪽 잡아도 이 점은 이 파란색 삼각형 넓이의 무게중심이잖아. 맞지? 똑같은 방법으로 이 넓이 얼마? 이 넓이도 15가 되겠지. 여기 넓이도 15, 여기도 넓이도 15니까 답은 얼마? 답은 30. 요거는 자주 나오는 그림이야. 그리고 이런 뭐 그림에서 뭐 넓이 구하라 그런 문제일 때 하나야 요거 거갖고 여기가 무게중심인 거 이용해서 문제 풀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긋고 문제 풀고 싶어요? 그런 거 없어. 틀리더라도 이렇게 그림 그려줘야 돼. 14, 15, 16번 문제들은 다들 피타고라스 관련돼 있는 거고 14번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 네. 안 나오죠? 학교마다 약간 달라요. 학교마다 피타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지난번에 나왔던 학교들이 있어요. 14번 문제 보면은 피타고라스의 뭐 성질은 따로 얘기 안 할 거고요. 요건 출제율 난이도 좀 이따 얘기하고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 항상 피타고라스 그리다 보면 요거 그리기가 상당히 좀 그래요. 딴 거보다 요거 하나만 여기하고 요쪽하고 넓이가 어떻니? 똑같아요. 자, 증명하는 거 뺄게요. 여기하고 여기 넓이 똑같고요. 요쪽하고 요쪽하고 넓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증명 방법에서 이제 그 바뀌면서 문제집에 이거 증명하는 과정에 대놓고 나오는 경우 많이 없지만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14번 문제 보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 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넓이는 여기 있는 사각형 넓이 얼마? 2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14번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넓이는 8의 제곱이고 거기에 2분의 1이니까 답이 얼마가 돼야 돼? 근데 이 내용을 알면은 암산인 거고 이 내용을 모르면은 암산이 안 되는 거고 시험 보다가 기억날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자주 나오는 유형을 외워둬야 돼.
시험 보는 도중에 왜 이게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먼저 공부를 했어야지. 여기 넓이 똑같고 여기 넓이 똑같은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 성질 자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출제 난이도 얘기해주면은 피타에 관련해서 많이 나와. 이건 80점대로 잡을게. 연산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서 그래. 출제율 난이도는 기본. 기본이라는 얘기는 항상 한두 번 풀어보면은 쉬운 문제지만 시험보다 처음 보면은 막 헤맬 수 있는 문제야. 문제집마다 나와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둬야 돼. 15번 문제는 따로 안 풀고 넘어갈게요. 15번 문제는 요거 그냥 80점대. 출제율 3 적고 난이도는 이것도 2.5 잡을게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피타 이용한 다음에 AB 길이 구하고 M이 외심이니까 CM 길이가 AB 길이의 절반이다. 그 다음에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는 거죠. 16번 문제 좀 보자. 16번 문제 풀기 전에 요거 한번 기억나나 볼까? 야,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A 대 B하고 똑같은 거 몇 대 몇? C 대 D. 그 외각의 이등분선 성질도 있는데 요즘 문제집에 잘 안 나오고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은 그냥 고등학교에도 계속 튀어나오는 거야.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 내각의 이등분선 나온다? 그럼 이 길이 B랑 이쪽 길이 B가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관찰을 해야 돼. 야, 그런데 16번 문제 보면은 그 3등분선이란 개념처럼 몇 가지 좀 나와 있네. 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A, D, C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 E, C 나와 있는데 문제에 안 나와 있지만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을 거야. 잠깐만요. 어디? 여기가 D고 E인데 여기서 A, E, C가 몇 도일까? 여기 각도 몇 도일까? 90도. 근데 90도처럼 보이는데 왜 90도야? 우리 2학기 과정 가장 처음에 나오잖아. 그 이등분 삼각형 성질 뭐야? 이등분 삼각형 성질.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맞지? 야, 별거 아니지만 혹시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 문제에서 AD하고 AC하고만 똑같다고 나와 있지 여기가 90도라는 얘기가 없어. 야, 문제 보면은 여기가 6이라고 돼 있고 그럼 여기가 10이라고 돼 있고 그러면 여기 직각이고 이 길이 똑같을 거야. 그럼 여기가 6이고 요 길이가 8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 거니까. 문제에서는 이거 물어봤네? 요 길이 물어봤네? 그 요 길이가 7분의 얼마? 7분의 200이었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피타 영역에 대해 사실 뭐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이니까 이용해서 B하고 이 길이 구한 다음에 8을 빼줘도 되긴 할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7분의 200을 제곱하면 얼마냐? 49분의 4만을 계산할 거야? 아니, 틀린 방법은 아니야. 도형 파트가 그래. 틀린 방법은 아닌데 연산하다 보면은 그지 같아져. 야, 연산이 너무 귀찮아져.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각의 이등분선이네? 그럼 식이 어떻게 돼? 7분의 200 대 8은 X 대 6. 됐지? 피타 이용해서 풀 수 있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 7분의 150이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이게 객관식은 쉬운데 서술형은 조금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각인 거 설명해야 되고 이 길이가 6인 것도 문제 안 나와. 6인 것도 설명해야 되고 피타 이용해서 8인 거 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야 원래는. 자, 이것도 출제율 난이도 얘기해주면 이게 작년도 시험지나 재작년도 시험지 보면은 최근에 좀 보이더라고. 예전 문제집은 잘 안 보이고 최근에 좀 보여가지고 현재까지는 난이도가 좀 낮아요. 일단 90점대 잡고요. 출제율 아직은 좀 낮은데 좀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많이 퍼질 것 같아. 요거는 난이도 기준이 그냥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설명하려면 얘기가 길어져. 직각인 거 얘기, 뭐 길이 구하는 거 얘기 다 해줘야 되니까. 야, 여기서 닮은 파트가 대략적으로 끝났는데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심한 문제가 꽤 많고 똑같은 문제라도 풀이 과정이 다양한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남은 기간 동안 연습장에다가 좀 꼼꼼하게 풀어가지고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야,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부터는 경우의 수 확률 문제에 해당됩니다. 경우의 수 확률에서 너희들이 기억나는 거 뭐 있냐? 경우의 수에서 뭐 이렇게 법칙 두 개가 있는데 기억나? 오, 좋아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유형으로 따지면 뭐 일렬로 세운다거나 종이를 나열한다거나, 그렇지? 야, 크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해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헷갈릴 때가 있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따지고 그 다음에 어떨 때 일렬을 세우고 어떨 때 대폭분계에 해당되는지 기억을 해야 돼.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하고 연결이 돼. 중학교 때는 약간 노가다 떼도 괜찮아. 하나하나 노가다 떼는데 결과적으로 더하는 거랑 똑같네?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 우리 이제 시험이 앞두긴 했지만 그거 네 가지 구별하면은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가 있어. 17번은 따로 안 풀게. 네, 17번은 뭐 출제율 80점대 문제라고 보고요. 출제율하고 난이도 볼게요. 출제율 뭐 이렇게 그 숫자보다 크다 작다라든가 아니면 A, B, C, D를 만들 수 있는 문자 중에 뭐 32번째로 오는 문자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요거는 자주 나온다고 볼게요. 난이도도 그 3으로 잡는 이유가 꼼꼼하지 않으면 틀려요. 문제를 몰라갖고 틀리는 애들 없어 이거. 꼼꼼하게 문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18번 문제 1부터 48까지 18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1부터 4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48장의 카드가 있고 그 중에 한 장을 꼽았는데 그게 60 또는 110으로 나눌 때 그 수가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죠. 요거 유사한 문제 꽤 많아요 최근에. 18번 1부터 48이고요. 뽑은 숫자를 네모라고 하면은 네모분의 60하고 네모분의 110인데 얘도 유한소수고 얘도 유한소수라고 하네. 잠깐만 나온 수를 60분의 네모하고 110분의 네모지. 순간 틀렸네. 야, 유한소수가 될 조건 그 2학년 가장 처음에 배웠는데 기억나죠? 분모 기하분수 꼴로 만들었을 때 기하분수가 먼저야.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서 분모에 2나 5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유한소수가 될 조건은 네모가 뭐의 배수야 돼? 네모가 뭐의 배수? 여기 있는 3이 약분돼서 사라져야 되잖아. 네모가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약분해가지고 분모에 있는 11이 사라져야 돼. 그럼 네모가 뭐의 배수? 네모가 11의 배수야 돼. 그러면은 1부터 48까지의 숫자들 중에 3의 배수는 몇 개 있니? 3의 배수 몇 개? 16개. 똑똑하다. 11의 배수? 4개. 그런데 또는이면은 더하는 거야? 뭐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 더하는 거지? 근데 하나 더 신경 쓸 게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 겹친 숫자 없나? 있어요. 이 16개는 숫자 16개가 나열됐다는 얘기겠잖아. 여기 4개라는 얘기는 11, 22, 33, 44처럼 숫자가 나열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겹치는 거 몇 개 있니? 하나. 겹치는 거는 최소 공배수니까 33의 배수. 몇 개? 하나.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숫자는 얼마? 19개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야, 확률 문제도 똑같아. 확률 문제는 이 문제를 확률 문제로 낸다고 하면 어떻게 돼? 뽑았는데 이거일 확률을 구하라. 확률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혹시 확률 구하라고 하면 48분의 19가 되겠지? 확률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가 2개 이상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 문제를 꼼꼼하게 풀고 문제 뜻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 자, 18번 문제 출제율 난이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것도 최근에 자주 나오더라. 이것도 일단 80점대로 잡을게. 왜냐하면 연산 자체가 어려운 문제 아니고 문제 뜻도 크게 어렵지 않잖아. 출제율 기본 약간 좀 낮긴 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나온다고 봐요. 난이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못 풀 정도는 아니야. 조금 더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19번 문제. 혹시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 풀어봤지? 길 찾는 거. 처음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초등학교 때 안 풀어봤던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한번 풀었을 것 같아. 일단 하기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 찾는 경우의 수 한번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지도에다가 여기 1 적고 여기 1 적고 요거 2개 더한 게
이런 거 기억나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 한 가지니까 최단 거리를 갈 때 여기서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는 3, 여기 4, 3, 6, 여기는 10이 되겠지. 이런 방법으로 길 찾기 할 때는 이렇게 그림에다 숫자를 적어갖고 문제 푸는 게 좋고,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해주면, 혹시 문제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뭐 왼쪽 오른쪽 길 찾아가지고 뭐 내려오는 경우의 수, 뭐 문제 주점은 이런 것도 있어. 여기서 공을 떨어뜨렸는데 공이 이쪽 방향 왔다가 이쪽 방향 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것들.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문제 풀 수 있거든. 여기서 내려오면은 여기 한 가지가 되고, 여기서도 그냥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한 가지, 여기 있는 숫자들은 더해서 두 가지, 여기 한 가지. 또 마찬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 한 가지고, 여기는 두 개 더해줘갖고 세 가지, 한 가지. 이런 방법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냥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에다가 숫자를 적어갖고 문제 푸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지도에다가 경우의 수 구하는 것들 좀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지도에다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약간 따지기 힘들게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 방법을 풀 수 있으니까 지도에다가 좀 적어가지고 문제 푸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요거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한번 볼게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요 사각형만 따지면 되겠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1, 1, 여기 2, 3. 얘는 A에서 B까지 세 가지. B에서 C까지 몇 가지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 요거는 한번 요거를 파란색 갖다 한번 해볼까? 요거 해주면 여기서 한번 1, 1 더하면 2, 여기 3, 여기 3, 두 개 더하면 6. B에서 C는 몇 가지? 6가지. 요것도 별거 아니지만 생각해야 돼. 3하고 6하고 어떻게 해야 돼?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해야 돼요. 곱하는 거? 곱해야 돼. 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하고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하고 별개니까 두 개 좀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18가지가 되겠죠? 지도 문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자주 쉽게 낸다고 내는데 너희들 입장이 좀 어려울 수 있고, 내려다 안 낸 문제 중에 하나가 색칠하는 문제를 좀 내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보기에 유사할 것 같아서 색칠하는 문제는 좀 안 냈거든. 그 색칠하는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도 문제집에 있을 테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연습을 해둬요. 20번 문제. 이거 출제율 난이도 좀 볼게요. 요거는 8점대 자주 나오니까 연습시킨 거고, 출제율 그냥 난이도 요것도 그냥 기본 문제라고 봐요. 한 번 정도 이거 기본 문제라 난이도가 낮다는 얘기가 그냥 쉬우니까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풀어갖고 100% 잘 거로 만들라는 얘기야.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20번 문제. A, B, C, D 4명의 학생이 자신의 사진을 한 장씩 상자에 넣고 뽑을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진을 뽑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문제집에서 많이 본 친구도 있을 거야. 몇 명 있는데 유사하게 놀이터 운동장에서 갔는데 가방을 내놓고 왔는데 모두 다 자기 가방이 아니었더라. 그런 것들 모두 자기 게 아니고 남의 거 가져가는 경우,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이나 수업 시간에 따질 때 시험지를 거둔 다음에 너희들이 나눠주고 랜덤으로 나눠주고 채점하게 시킬 때 보통 자기 거 말고 남의 거 갖다 채점을 시키잖아. 그런 상황이야. 모두 제각각 남의 걸 가져가는 수요일이 되는 거고, 좀 어렵게 얘기하면 교란 수요일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 근데 중학교 레벨에서는 딱 4명일 때까지밖에 안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는 5명일 때까지가 나와. 4개 이상은 내진 않아. 20번 문제. 모두 제각각 남의 것들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돼. 요거는 공식보다는 약간 하나하나 따져주는 게 가장 좋고, 좋게 얘기하면 수용도고 나쁘게 얘기하면 노가다가 되겠지. 하나 일일이 한번 따져보자. 근데 A가 B면은 A, B, C, D가 B의 가방을 가져가는 상황이야. A가 자기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는 안 돼. 얘가 B의 가방을 가져간다고 치면은 A 가방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맞지?
C가 자기 가방 가져가면 안 된대. 그럼 C의 가방은 사진은 얘가 갖고 있어야 돼. D의 사진은 얘가 갖고 있어야 돼.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네. B도 마찬가지. 이때 D는 자기 사진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럼 D의 사진은 얘가 갖고 있고 C의 사진은 얘가 갖고 있어야 돼. 마찬가지. C가 자기 사진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B가 C의 사진을 갖고 있고 C가 D의 사진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A가 B일 때 몇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져. 마찬가지. A가 C의 사진을 갖고 있을 때도 굳이 따지지 않을게. 얘가 세 가지가 되겠지. 얘가 D일 때도 마찬가지 몇 가지? 세 가지가 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네 명이 모두 제각각일 때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근데 이거는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그 숫자 자체를 외워도 그냥 네 5명일 때 안 나와. 참고로 5명일 때는 44가지야. 5명일 때 모두 제각각인 경우는 44가지지만 중학교에서 안 나와. 일단 문제 풀 때 지금은 하나하나 그려갖고 따져주는 게 좋지만 4명이고 모두 제각각이야? 그럼 무조건 숫자 9가지라는 걸 기억을 해둬. 기말고사 끝나면 까먹어도 돼.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보면 답 나오는데 이걸 시험 보는 도중에 이 9가지를 다 일일이 찾을 거야? 아니면 시험 보기 전날 그냥 기억을 하던가. 이런 문제에서는 4명일 때 몇 가지? 9가지래.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야, 20번 문제 출제율하고 난이도 좀 얘기할게. 요거는 지금 내가 문제 풀이 해줬는데 문제 난이도만 자체는 80점대라고 봐. 왜? 이해 못하진 않잖아. 그러면 출제율하고 난이도 보면은 문제지 이거 웬만한 거 다 있다. 뭐 RPM이나 세미나 지원문 나와요. 출제율 문제 학교에서 은근히 나와. 난이도는 3 요건데 난이도 좀 3 잡은 이유가 그냥 안 푼 애들은 학교 시험에 처음 나오면 헷갈려. 이거 곱해야 돼? 뭐 해야 돼? 다 일일이 노가다 떼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 나열하는 거나 뭐 어떤 공식 대입해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려워져. 야, 2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다 확률 문제들인데, 일단 21번 문제는 교과서 같은 건데도 많이 나오는 문제죠? 21번 문제 볼게요. 여기 21번 문제 보고, 뒤에 있는 확률 문제 중에 몇 개 빼고, 그 고난이도 문제 풀어줄까 생각 중인데, 일단 좀 시간 좀 보고 할게요. 야, 21번 문제, 그 교과서에 유사한 문제 있다고 봐. 이거 아니면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21번 문제에서 이렇게 수직선에다 놓고 던져갖고 어디에 있을 확률 아니면은 뭐 삼각형 내지 오각형 그려놓고 주사위 나오는 숫자만큼 이동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확률 구하라. 웬만한 교과서에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는 있을 거야. 그만큼 출제를 놓다는 얘기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익선 문제나 아니면 도형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나 똑같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 너희들 입장은 약간 다르겠지만. 자, 21번. 요거는 어찌됐든 90점대 이상이라고 생각해. 예. 앞면이 나오면은 오른쪽 한 칸, 뒷면이 나오면 왼쪽 한 칸 된대요. 동전 4번 던져갖고 P의 위치가 다른 것 같을 때 앞면의 위치가 X라면은 뒷면의 위치는 4 빼기 X가 될 거고요. 그럼 위치는 어떻게 돼요? 위치는 앞면이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뒷면이 나오면은 왼쪽으로 한 칸이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대. 그러면 앞면이 몇 번? X가 얼마? 1. 그러면 앞면이 몇 번 나오냐? 앞면이 1번. 뒷면이 몇 번? 뒷면이 3번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고 해요. 자, 문제에서 일단 전체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확률 구해줘야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동전을 4번 던지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해서 16가지가 될 거고요.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뒷면이 3번, 앞면이 1번 나온다. 그러면 앞, 뒤, 적기 힘드니까 뒤, 앞, 뒤, 뒤, 앞, 뒤. 아니면 뒤, 앞. 이렇게 4번 나오겠지? 해당되는 사건은 총 몇 번? 4번. 그럼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4분의 1 나오겠죠. 이건 크게 어렵지 않지? 문제에서 일단 문제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요거 구하는 거 한 가지, 이거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학교 시험 볼 때 앞면이 한 번, 뒷면이 세 번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좀 빨리 나올 거야. 또 출제율 난이도 따지면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형 주변을 왔다 갔다 돌던가 그런 유형도 많이 나오잖아. 출제율 꽤 높아요. 난이도 3.5 잡는데 요 3.5가 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런 유형에 대한 숫자야. 조금 더 어렵게 내면은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2칸,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3칸.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헷갈리게 낼 수도 있어. 오각형 문제로 따지면은 좀 더 연산이 귀찮아질 수도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 하고 한 장 넘겨. 22번 문제 볼게요. 넘겨요? 네, 22번 문제. 네. 그 다음 22번 문제 보면은 요게 서로 만날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22번 문제 한번 읽어봐봐. 끝에 있는 네 문제가 다들 약간 귀찮아. 사실 24번, 25번도 그렇고 뭐 23번도 그렇고 22번도 약간 귀찮은 문제예요. 22번 문제 하기 전에 하나 보자. 우리 너희들이 그 이웃하는 뭐 4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4명 중에 2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런 거 구하는 거 기억나지? 그럼 이웃하는 애들 한 명으로 취급해갖고 전체 그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 기억나지?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했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줬지? 반대되는 사건을 빼주는 거는 여사건이라고 얘기해. 그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근데 22번 문제 봐봐. 서로 만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 서로 만날 확률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만나지 않을 거에서 만나지 않는 그치. 이게 22번이 서로 만날 확률이라고 했는데 얘들을 그냥 대놓고 풀면은 꽤 많이 어렵게 나와 사실.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 잡는 게 그 여사건 이용해 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고, 추가로 하나 더 확인하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하고 ax 더하기 by c'은 0하고 해서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이 뭐였지?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날 조건. 기울기가 같아. 그러면은 하기 전에 평행할 조건 뭐였지? 기울기가 같다. A', 우리 비법서에 나와 있으니까 요게 다르면은 평행한 것. 저기까지 똑같으면 어떤 것들, 여기까지 똑같으면은 얘는 일치하는 거, 평행한 거 일치하는 거.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사실 이거거든. A'A하고 B'B가 같지 않다. 한 점에 만날 조건이 이거야. 한 점에서 만날 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풀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반대되는 사건, 어떤 거? 요거. 결과적으로 요거만 따지면 되겠지?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줄게. 22번 문제 볼게요. 문제에서 주사위 누이니까 A하고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밖에 없고요. X 빼기 2Y 더하기 6이 0하고 AX 빼기 BY 더하기 10이 0하고 있는데, 얘가 평행하거나 아니면 일치할 확률을 구할 건데, 평행할 조건 내지는 일치할 조건은 요걸 따져주면 되고, 얘가 아마 10분의 6이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아. 여기 A분의 1이니까 얘는 당연히 다를 것 같아. 물론 조금 더 어렵게 내면은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는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일치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평행할 경우만 따지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 식이 B는 얼마? 2A가 되겠죠? 그럼 A, B의 순서상, 조건에 맞는 A, B의 순서상은 1하고 2, 2하고 4, 3하고 6 몇 가지? 3가지가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 확률 구할 건데, 확률 전체 확률에서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을 빼줄게. 아니면 경우의 수 따라서 똑같을 거고.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2번 던지니까 6 곱하기 6, 36에다가 해당되는 사건은 이 사건 몇 가지? 3가지. 얼마? 12분의 11이 되겠지. 이게 여사건인 게 좀 잘 안 보여요. 반대되는 거 구하고 빼줘야 되는 게 안 보여. 너희 입장에서는 두 개가 만났는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사건이라는 게 안 보여. 이거 바로바로 안 튀어나오잖아. 우리 학원 비법서 개념 정리 시키잖아.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관계되어 있는 개념을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야. 평행하, 이거 한 점에 만난다? 그럼 평행한다는 개념이나 일치한다는 개념도 연관시키면은 그다음부터 좀 쉬워지는 거고. 자, 출제율 난이도 요거 90점대 볼게. 90점대 문제라고 보고요. 출제율 주사위 문제 자주 나오고요. 1차 함수 관련된 문제 많이 나와요. 굳이 이 문제가 아니라 1차 함수 관련된 문제는 자주 나온다고 봐. 난이도도 조금 어려워. 뭐 4까지는 아니지만 3.8 잡을게. 23번, 24번, 25번 문제 볼게요. 세 개 다 진짜 문제가 귀찮아. 그 중에 24번, 25번도 그렇고 23번 문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고 꺼낸 공과 색이 다른 공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꺼냈는데 처음하고 나중하고 공의 색깔이 다르대. 우리 확률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장제야. 도형 파트는 그림이 있잖아. 그림이 있으니까 어디 힌트가 되거든. 이 3번 문제는 문제 그림이 있어봤자 주머니 2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문제 상황 이해돼? 어떻게 하는지 규칙 이해돼? 그 규칙이 문제마다 바뀌는데 그래서 문장에서 의미하는 게 어떤 규칙인지 알고 그 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연산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3번 문제 요거는 점수대 일단 90점대. 문장제는 웬만하면 90점대. 출제율 주머니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먼저 얘기하고 하자. 이것도 사. 난이도 사실 딴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더라. 자, 문제 상황 좀부터 볼게요. 처음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흰색이 몇 개? 3개, 검정색이 4개가 들어갔대. 야, 그런데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일 거야. 여기서 뽑았는데 흰 공 아니면 무조건 검은 공이 나오겠지? 첫 번째 흰 공을 뽑았다고 칠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흰 공이 항상 없어졌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다가 뽑은 공하고 반대되는 공을 색깔을 넣어준대. 이 상황에다가 검정공, 흰 공을 뽑았으니까 검정공을 넣어주겠대. 첫 번째 상황 이거야. 이때 또 뽑는데 여기서 어느 공? 검정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래. 첫 번째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은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엔 검정공을 하나 뽑는데 검정을 뽑으면은 흰 공도 3개, 검정 공도 3개 되는 상황인데 검정을 뽑았는데 이제 반대되는 색깔 흰 공을 하나 더 넣는데 여기 몇 개? 4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공을 뽑는다? 아까랑 반대되는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래.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래. 문제 뜻이 이거야. 자, 그럼 한번 볼까? 첫 번째 흰 공 뽑고 두 번째 검은 공 뽑는데 4개 중 4개, 3개 합쳐갖고 7개 중에 이 첫 번째 상황 7개 중에 흰 공이 3개니까 7분의 3이고요. 2개, 5개, 7개 중에 검정 공이 뽑힐 확률 7분의 5네요. 49분의 15. 두 번째 상황 마찬가지 7개 중에 검정 공 4개고요. 7개 중에 흰 공이 4개고요. 49분의 16. 문제는 두 각각의 상황은 별개의 상황이니까 49분의 31. 요게 답이 되겠지. 요거는 내가 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너희들도 문제 풀면서 어떤 상황인지 문장제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좀 생각을 해야 돼. 아,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그림으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하든 안 되면 밑줄 치던 연습장을 읽어갖고 하나하나 적던 해서 연습을 좀 해야 돼. 이런 과정이 나중에 고등학교 확률 문제, 경우의 수 문제들에서도 비슷하게 나와. 됐고. 야, 24번, 25번도 한번 좀 해볼게. 24번 문제. 다트를 던져갖고 관역을 맞히는 게임을 하는데 관역을 맞추면 요런 유사 문제 좀 본 적 있지 않아? 24번 문제.
문제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그런 거 있잖아. 비 온 다음날 맑은 확률이 얼마다, 맑은 다음날 비 올 확률이 얼마다, 그런 문제들 있지? 어떤 상황에서 다음 상황 넘어갈 때 확률이 얼마다. 월요일날 비가 왔는데 목요일날 비가 올 확률 구하라. 그런 문제들 있잖아.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여긴 다트 얘기가 나왔지만 선생님의 개념에서는 그 날씨 문제랑 비슷한 유형이 되는 거야. 이것도 이거랑 비슷하게 규칙을 이해하고 규칙에 맞게 식을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이게 다른 문제들은 네 번째 시도까지 안 하고 딱 세 번째 정도에서 끝나거든. 요건 네 번째까지 시켜가지고 조금 경우의 수가 늘어나요. 24번 문제. 요거 출제율하고 난이도 볼게. 요거는 90점대라고 보고요. 출제율. 요런 문제 많이 나오죠? 3.5. 난이도도 3.5 잡고 할게요. 야, 규칙 한번 볼게요. 규칙이, 맞춘 다음에 맞출 확률 얼마가? 맞춘 다음에 연속을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맞춘 다음에 못 맞출 확률도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못 맞출 다음에 맞출 확률하고 못 맞출 다음에 못 맞출 확률을 한번 확인해 볼게. 맞추지 못했을 때 다음에서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래. 그럼 못 맞춘 다음에 못 맞출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인 거야.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 사실 문제에서는 요거랑 요거 두 개밖에 안 주어져 있거든? 네 개가 주어져 있는데 너희들 눈에는 두 개밖에 안 보여. 네 개가 있다는 거 확인해야 돼. 그러면 한번 문제 조건에 맞게 한번 좀 나눠볼게. 1회차 있고요. 2회차 있고요. 3회차 있고요. 4회차 있고요. 문제에서는 첫 번째 맞췄는데 네 번째 맞출 확률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은 2회차, 3회차에 두 번 다 맞출 수도 있고 2회차 맞추고 3회차 못 맞출 수도 있고 2회차에서 못 맞추고 3회차 맞춘다거나 2회차, 3회차 모두 못 맞출 수가 있겠지.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에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그 네 개를 모두 더해주면 될 거야. 자, 확률 한번 구해보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구할 확률이 몇 군데야 여기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따라줘야 돼. 요 확률은 어떻게 돼? 맞춘 다음에 맞추는 거야. 맞춘 다음에 맞추는 거야. 얘 얼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돼. 두 번째 상황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 얘 2분의 1, 얘 2분의 1, 여기는 못 맞춘 다음에 맞추는 거니까 3분의 1. 세 번째 상황 확률은 얘 얼마?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2분의 1일 거고 못 맞춘 다음에 못 맞추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못 맞춘 다음에 맞추는 거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요 네 개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 날씨 문제가 문제집이 좀 더 많은데 며칠 후에 날씨가 어떨 확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면 되고 요게 내가 적어줬잖아. 항상 수학이 별거 아니거든. 이거를 적어놓으면 보이는데 안 적어놓고 문제 풀려고 하면은 선생님 여기서 이거 확률 문제 안 나오는데요. 뭐 이 확률 모르는데요. 그 얘기가 나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거 연습을 좀 해줍시다. 됐고. 25번은 따로 안 풀고 출제율하고 난이도만 볼게요. 요것도 90점대 문제고 조금 복잡해. 요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난이도는 25번도 그 문제 어려운 게 문장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규칙을 이해해갖고 어떤 상황인지 따지는 게 조금 헷갈리거든. 근데 귀찮은 거에 비해 가지고 25번 문제가 그냥 잠깐 설명하면은 규칙은 맞는 것 같은데 두 번 연속 맞추던가 골 넣고 못 맞추고 넣던가 세 번 중에 그냥 두 번만 넣으면은 끝나는 문제인데
문제에서는 규칙이 좀 더 다양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헷갈리게 나누는 거야. 세 번 중에 세 골 중에 2골 이상 넣을 확률을 구하라. 그게 끝이거든. 그 25번까지 문제들은 뭐 전체 똑같은 문제라 따지는 것보다 여기 있는 유형들을 학교 시험지 한 3개만 합해놓으면은 여기 있는 유형들 다 들어갈 거야. 학교 시험에 2개, 3개 합히면은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야. 약간 표현이 다르다거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다 나올 법한 문제들이라고 봐. 그리고 뒤에 있는 최고 난도 문제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자주 나오는 문제를 위주로 좀 바꿨거든. 아까 뭐 26번 문제도 그렇고 31번 문제도 어려워 보이는 것보다 31번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문제고 30번 문제도 기출이야. 30번 문제는 기출이고 31번 문제는 난이도 생각보다 쉬운 문제들. 복잡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35번처럼 엄청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하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다들 풀만하긴 해. 그 최고 난도 문제 중에 딱 하나만 풀어볼게. 하나만. 27번 문제 좀 볼게. 27번. 야, 문제에서 여기가 이등변이 여기고 여기 딱 직각이고 나와 있는 게 뭐 10하고 4 요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 문제에 뭐 구하래? A2하고 EB의 길이 구하라고 하는데 그 기하 문제는 도형 관련된 문제들은 뭔가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접해야 돼. 그래야지 뭔가 힌트가 보여. 여기서는 여기가 각도가 똑같고 여기가 직각이네? 그러면 여기서 뭐 떠올릴 만한 게 없나? 이등변? 아이디어 좋아. 야, 우리 이등변에서 딱 하면은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잖아? 맞지? 문제집에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연습자한테 따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보호선 긋는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겨. 여기서도 마찬가지. 왠지 이거는 연결하면 이거 모양이 비슷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은 여기가 중점이야. 여기가 중점이야. 요 큰 삼각형의 중점이야. 그럼 요 길이 따지면 요 길이는 얼마야? 5가 될 거야. 중점 연결 정리 아까 얘기한 거. 여기가 10이야. 요 길이가 5야. 요 길이는 4야. 그럼 길이비가 어떻게 될까? 요 길이가 5대 5가 될 거고 요 길이는 4가 되겠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 1. 요 길이 5. 그 문제에서 뭐 얼마? A2 대 B2의 길이 구하라고 하니까 1분의 5. 그거 얼마? 답이 5 끝. 문제가 이 노란색 삼각형을 하나 더 그리면은 뭔가 보여. 안 그리면 안 보여. 도형 파트가 이게 보조선 긋는 연습을 해둬야 되고 너희들이 이제 보조선 긋는 연습들이 중학교 3학년, 2학년 그때가 마지막이야. 고등학교 때 이런 보조선을 못 그어. 문제 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그림을 그리냐.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많이 단문 관련된 유형들을 풀어봐야 돼.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너희들 힘이 될 거야. 3학년 과정도 마찬가지고 2학년 과정도 마찬가지고 도형 파트 그냥 문제집에다가 안 풀리는 문제집에 끄적끄적 하지 말고 연습할 옮겨 그려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따라 그리고 문제 조건에 맞게 그림 그려가지고 푸는 연습 해둬야 돼.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 연습할 시간이 전혀 없어. 이번 기말고사 때 너희들이 연습할 실력이 그냥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과정까지 쭉 가게 돼. 이번 기말고사 상당히 중요하니까 단문 파트도 그거고 경우의 확률 파트도 그래. 좀 꾸준하게 공부해갖고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지금 30분까지 너희들 문제풀이 해야 됩니다. 알았죠? 이해 안 됐던 문제들 질문 다시 한번 합시다. 고생했다.